도심에서도 일정하게 사업성이 뭐 완벽하게 담보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금융권에게서 잘 아시겠지만 그 PF 대출이 안 나간다라고 하거든요. 근데 PF 대출이 안 나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좀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연료가 좀 부족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, 이번 정부 또 앞으로의 그 미래 정부 이런 곳들에서도 주택 공급 활성화 하는데 좀 뭐 어떤 타격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? 저는 타격이 꽤 클 것으로 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온도 차가 지금이랑 좀 달라서 그렇죠. 상승 기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정책을 가지고 컨트롤하기가 조금 수월했던 데 비해서 지금은 이제 정책적인 여건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 안에서 이제 가격이라든지 항상 이제 조달되는 그 비용이 있고 그리고 가격이 있고 이제 향후에 이제 가치가 있고 이게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다 맞아 떨어져야 원활하게 가는 건데 뭐 제도 마련은 정비는 다 해놨다 하더라도 시장 안에서 이 순환이 안 된다고 하면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. 그 지금까지 집값이 상승했던 주된 원인이 그거였다라고 진단을 하고 인허가도 많이 좀 해주고. 근데 이걸 이제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실행 주체가 그 인허가 대비 착공에 대한 착공률이 올해 상반기가 이제 국토부 자료 보니까 62.5%, 7%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. 현저하게 완전히 떨어지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제 건설사의 계산이 달라진 겁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허가 따기가 어려웠던 거였고, 근데 지금은 인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했다가 이제 뭐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사업에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이제 발을 못 담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뭐 금융권에서 이 자금 조달을 할 때도 그 사실 이제 저금리가 그냥 꾸준히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고금리라 하더라도 이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동 없이 좀 유지가 되면 이게 이제 그냥 운동장이 돼버리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의사결정이 좀 명확합니다. 그 예상 수익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좀 명확하고. 그게 되죠.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고저금리를 떠나서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한참 이 변동 구간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좀 속도가 좀 더뎌질 때까지는 아마 금융권에서는 상당히 좀 그 의사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, 그럼 그 시점까지는 자금 조달은 어렵고 이제 경색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